이게 뭐 원칙은 아닌데 제 나름대로 이제 경험과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직접 그 갔다 온 학생들하고 많은 면담을 통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우리 학생들한테 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뭐 원칙은 아니지만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요를 딱 보면은 25분에 25문제 한다는 게 참 이게 엄청나죠. (25문제) 해결. 전에 우리 박철수 사무관 왔을 때도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힘들더라 시간이. 이 양반이 7급도 보고 9급도 보고 그 전에 경체 하느라고 6급도 몇 번 봤어요. 그때마다 항상 경험, 이번에 5급도 봐가지고 하겠지만 느끼는 게 이 25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대부분 시간에 촉박했다라는 것을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 절대적으로 시간의 제약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화해서 내가 준비한 실력을 정말 100% 이제 어렵지만은 이 100% 적용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볼 때 80%만 여러분 여기다 적용해도 성공해요. 예. 여러분들 모의고사 최소한 85점 정도를 평점에 때려야 간신히 한 65점 정도 됩니다. 실전에서. 아마 시험에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 경험한 분이 있을 거예요. 100% 때려야 간신히 80% 유지합니다. 예. 이게 뭐 거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당황하다가 시험을 망친 사례가 많아요.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어도 막 당황돼가지고 100% 당황되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딱 하면 25분이 뭐 체크체크 하는데 1분에 한 문제씩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원칙은 없습니다만은 예. 여기 보면 시험장에 도착하는 거죠. 그 사전 문제점 해결. 시험장에 1시간은 무조건 전에 도착. 이거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확인됐죠? 혹시 지방에 시험 장소 있어요? 지방에 필기시험 없죠? 다 서울이죠? 대부분. 예. 무조건 그 장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우리가 뭐 학력고사 볼 때도 막 오토파이가 태다주고 난리 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늦어서 못 갔다 하는 사람들도 내 강의할 때 뭐 나한테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늦어가지고 못 있다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그거 꼭 있더라고요. 그거. 1시간 전에 무조건 가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골프 치거든요. 저도 어제 골프를 치고 왔어요. 동료주 가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07시 12분 15분 팀인데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서 5시 출발합니다. 근데 골프의 원칙은 뭐냐요? 무조건 30분 전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장을 아예 입고 갑니다. 거기 가서 갈아입기 전에 올 복장을 이게 편하더라고. 왜? 가가지고 막 호들갑 교통이라는 게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먼저 가요. 먼저 출발하는 거야. 가가지고 몸 풀고 준비하고 운동 오는 거 하고 막 헐레벌떡해서 옷 갈아입고 나가잖아요. 안 맞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100%입니다. 그래서 골프의 원칙은 늦어도 30분에 도착했는데 이 시험의 원칙은 늦어도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돼요. 왜 그러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아니면 그 장소 주변에 있어서 딱 하고 등록 딱 하고 마음의 평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 천주님, 부처님 기도해서요. 그냥 마음적으로. 저 여기껏 고생해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집중력 바르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정, 안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나는 겁니다. 조급해가 가지고 절대 기억 안 나요. 금방 생각난 것도 하나도 안 납니다. 이게 거의 내가 상담했던 우리 7년간의 학생들한테 내가 느꼈던 겁니다. 미리 가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기도하고 마음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왜?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것도 기억 안 나요. 너무 이미 마음이 긴장되는데 시간 쫄려가지고 헐레부터 간 사람이 무슨 마음이 생각했어요. 그냥 편한 마음은 가도 긴장돼가지고 문제가 생각나지 않을까 이러는데 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1시간 전에 그리고 그쪽 지역을 가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보는 거. 미리 답사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뻔히 아는 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철저히 이렇게 합니다. 미리 가서 답사하고 내가 무슨 교통으로 갈 것인가. 대중교통이 가장 좋습니다.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무조건. 버스는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가는 게 이게 정말 아주 시험장 1시간 전 반드시 도착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 꼭 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이제 딱 돌입을 했다라는 거죠. 원칙은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입니다. 예. 아는 문제부터 풀어라. 해결해라. 왜냐면은 순서대로 1번부터 25문제까지 막 가려다 보면 중간에 걸리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서 해결하면서 1번, 2번, 3번이 생각에다 그냥 건너뛰어야 돼요. 그거 보지도 마세요. 4번 보면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체크 해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고민하거나 이거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뒤로 미루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부터 이게 가장 열쇠입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배가 시험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 박사모관 같은 경우에 시험을 4번을 본 사람도 이번에도 쫄려가지고 혼났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25분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통상 50분 주고 우리 거기에 익숙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냐요? 대학도 그렇고 50분 주잖아요. 저도 이번에 기말고사 했지만은 1시간 주는데도 1시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우 지겹더 많이 보니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끝까지 그 중간고사도 2 학생이 남자 여자 끝까지 1시간 좀 일찍 끝나고 갈까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더라고요. 이제 뭐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근데 결국 그 2 학생은 다 A+ 학점 받았어요. 나는 그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냥 조금만 내가 일부러 A+를 줬어요. 100점 줄 수는 없고 98점씩 줘가지고 A+ 줬다고. 그 열정이거든요. 평상시도 열심히 해. 태도가. 그래서 줬는데 어쨌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일단 시간 안배가 성공의 열쇠다라는 거 꼭 1번. 이거 무조건 원칙입니다. 아는 것부터 빨리 풀고 그 다음에 고민할 거니 그때부터 고민하면 돼. 그러면 시간이 안배가 될 겁니다. 시계를 반드시 시계 꼭 가지고 가야 되고요. 반드시 시계를 정확한 걸로. 혹시 중간에도 가는데 약이 또 안 되니까 이 약도 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된다. 2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건 여기인데 자기 생각이 막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명확하게 질문하는 그 질문 제목에 답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걸 꼭 해야 돼요. 네. 문제를 또박또박 읽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현재 못 읽을 때죠. 현재, 그리고 옛날 정보기관이 있는 것도 있죠. 그런 시험 문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현재라는 용어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있어요. 성격에 맞는 게 어떤 거냐, 혹은 다른 게 하나,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어버리면 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 요구하는 의도 파악. 그러니까 문제에 제가 항상 해요. 문제에 답이 있다. 이거 반드시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문제 풀면 되겠잖아요. 가장 맞거나 가장 틀린 거 해라. 가장 맞는 거 요구할 때는 맞는 대로, 가장 틀리는 거 요구하면 그 틀리는 대로, 가장 맞거나 가장 틀리는 답선지 선택한다. 네, 이거죠. 이게 제일 많이 요즘 나오는 유형입니다. 왜? 여기 나오죠. 각 문제마다 함정이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 혼란을 유도하는 게 반드시 하나는 꼭 있어요. 세 개 중에서 맞는 거 선택하시오면은 맞는 거 셋 중에서 아리까리한 거. 그래서 내가 여기에 주로 함정 빠지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부 통제에는 뭐가 있냐? 의회 통제 있고 행정부 통제 있고 언론 통제 있는데 뜬금없이 또 독일에서 한 말이지, 감서원 통제가 또 생각나는 거야. 갑자기 이것도 있는데 실제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거의 요구하는데 이건가 저건가 막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원칙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칙이 무너지면은 이렇게 아리까리인 겁니다. 원칙을 꼭 준수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걸 분명히 하는 답선지가 반드시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반드시 틀리는 거, 가장 맞는 거를 선택하면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형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야. 여러분들 판단을 혼란시켜서 틀리게 유도하는 게 반드시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그게요. 네. 그래서 3번 이거 반드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맞거나 틀리는 답선지 선택하라는 거. 예, 이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발 문제에 얽매이지 말라. 이게 뭐냐? 자, 모든 해마다 보면은 정보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환경조약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꼭 맞추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포기할 때는 포기하세요. 하나. 그거에 막 시간 하지 말고 다른 거 오히려 시간 안배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거 가지고 막 맞추겠다고 막 고민하고 막 쓰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봐가지고 이거는 뭐 어쩌고 찍어야 돼요. 그냥 그죠? 찍고 틀릴 수도 있어요. 거기 연연하지 말고 그냥 시간 뺏기지 말고 다른 거 해결하는데 더 고민하고 해라. 맞는 것부터 선택 딱 정리하고 그다음부터 고민할 때 내가 고민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돌발 문제 그거 맞추겠다고 막 고민하지 말아라. 그죠? 포기할 건 그냥 포기하십시오. 예. 뭐 다행히 찍어가지고 된다면 아주 좋은데 왜냐면 해마다 지금 유사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깝지만은 예. 그걸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5번째죠. 예. 5번째 문제 여기 처음 선택한 답이 맞다.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뜻입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이 남아 다시 한번 쭉 보는데 수정을 하잖아요. 거의 내가 보면 90%가 다 틀리더라고요. 원칙이죠.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틀린 게 다 틀렸어. 수정을 한 게 다 틀려버렸어요. 원래가 맞는데 이게 맞나 하고 고친 게 거의 다 틀립니다. 네. 원래 대비 있는데 그걸 두 줄 삭선하고 바꿨는데 틀려버려요. 그래서 처음 선택한 이후 시간이 남아가지고 다시 문제지를 보면서 수정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 했는데 나는 90% 제 경험으로 봐서는 즉 처음 선택한 답선지가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처음 선택한 데 딱 하고 올 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너무나 뭐 간단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길게 얘기해서 이 핵심적인 5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준비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관련해서는 좀 시기가 빠르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또 궁금을 하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시험 보자마자 얼리반으로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미리 자기가 좀 자신 있는 사람들,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미리 준비하는. 왜냐면은 이걸 준비 안 하면은 육군 같은 경우 8월 27일이니까 제일 빨리 들어가요. 8월 14일 날, 11일 날 발표하는데 27일이면은 보름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면접으로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됩니다. 예. 당장 내용은 모르지만은 상식 같은 거 이런 거 막 뒤집어 보고 국방일보도 쳐다봐요. 왜냐면 군 관련해서 꼭 물어봐요. 최근에 국방일보 중에서 국직부대는 국방부와 관련된 것들, 육군은 육군 지원한 사람은 육군 관련된, 해군은 해군 지원, 공군 지원한 것 중에서 특이하게 자기가 기억나는 거 한번 해라는 이게 요점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조금 점수를 좋게 받려면 육군의 특징적인 거, 해군에서 요즘 특징적인 거, 공군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 그런 거 읽어봐야 돼요. 국방일보 인터넷 검색에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 거, 오래된 거 아니고 그런 것들 막 기사 보면서 준비하고 시사당직 같은 거 막 해야 돼요. 이스라엘 하마스 이번에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 내가 올려놓은 거 이런 것만 읽어봐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 요구 안 해도 안 해요.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학원하고 카페 안내 공지로 제가 어떻게 할까? 특강을 먼저 합니다. 제가 특강을 PPT로 한번 한 2시간 정도 국방부 면접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내가 국방부 면접위원장 3회하고 그 다음에 정보사 면접은 저는 뭐 엄청 많이 했어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춤에 준비해야 된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포커스 안 맞추면 안 돼요. 그렇고 나서 이제 PPT로 특강을 사전 들을 사람들, 그 다음에 발표 나고 나서 올 사람들 2번씩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보죠. 자, 2차 여기 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죠. 비율이. 그죠? 75대. 과거에는 면접이 50대 50이었잖아요. 그렇죠? 면접 비율이 올해 이제 조정이 됐어요. 50대 50에서 75대 25로 면접 비율을 낮췄는데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면접보다도 필기시험 합격하면요, 내가 69점 커트라인이든 90점이든 별 상관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 성적은 합격했으면은 군무원으로도 자질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90점 맞은 사람을 우대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거의 결정납니다, 여러분. 면접에서 직접 성적 그렇게 중요 군대 조직에서 여러분들 성적 똑똑한 거 별로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예. 시키는 거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적 낮췄다고 하지만 제가 지도한 애들 중에서 커트라인이 다 합격했어요. 거짓말 아니라 더 열심히 하니까. 그렇다고 좋은 점수 맞고 대충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특강에서 얘기했지만 군에서 필요한 인원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포맷을 맞춰야 되는,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면접은요. 예. 군무원 면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예. 면접관으로 선발되면 이미 국방부에서 선발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교육도 해요. 근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인사, 실무자 이런 사람들이 일부 와요. 와가지고 면접관님 내정됐으니까 면접관님 제발 똑바로 애 좀 꼭 좀 뽑아주세요. 그래요. 똑바로 애라고 그런다고. 선발해 주세요. 이거요. 이 똑바른 애가 이게 똑똑한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애가 애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 똑바른 애가 뭐냐? 이것저것 시험 봐가지고 안 되니까 뭐 공부나 좀 해가지고 군무원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 가르내는 겁니다.
나는 애초부터 군무원 되고 싶었고 군무원으로서 국가조직이라는 거 다 알고 군대 조직이라는 거 다 알아가지고 어떤 임무 주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공부 똑똑한 놈 시켰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이고 야 별 볼 일 없다. 봉급도 작고 말이야. 또 다른 거 도전해.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러니까 성적도 중요하죠. 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무리 성적 같은 거 뭐 절대 안 봅니다. 그거. 그리고 성적은 몰라요. 면접관들이 여러분 성적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신원진술서 넣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소개서 있잖아. 이건 안 한다고. 그래서 자기소개서 쓴 거 가지고 검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혀 모른다고. 성적 전혀 몰라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예. 왜냐면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성적 좋으니까 머리도 똑똑하겠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군 출신들은 절대 그거 안 봅니다. 민간인 교수는 볼 수 있어요. 민간인 교수는 성적 같은데 성적을 전혀 모르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2차 면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특징으로 설명할 겁니다. 요거만 폼에 맞추면 됩니다. 거기에 준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2차 면접 탈락이 너무 강하다는 거,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기에서 1.5, 1.3에서 1.5배 할 겁니다. 통상 뭐 한 명이 뭐 2명 정도 뽑겠죠. 한 1.5배 정도 뽑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면접 준비 지방 학원에서 한다. 혹은 독학이라는 것은 뭐 내가 여기서 살인의 힘이다 썼다가 너무 표현이 과격해서 이거 체면적 실수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아니 너무 과격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똑같아요. 살인의 행위나 마찬가지. 살인이 아니라 자살행위. 자살행위를 썼다가 예. 근데 실제 이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예. 독학, 지방학원, 지방학원인 인적 여러분들 지도할 수 있는 인적 차원이 없어요. 그냥 공무원 면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가요. 그랬다가 면탈하고 다 서울로 다시 옵니다. 내가 2차적으로 만난 애들은 다 그런 애들이에요. 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 개념도 없는데 공무원처럼 생각하는 거야.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 경험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서울이 그나마 이 강사진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꼭 하고 뭐 여러분들이야 뭐 딴 데 가겠어요? 돈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지방학원 이러면 안 되고 온라인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온라인도 지도를 했었어요. 못 오는 사람들. 어쨌든 온라인이라도 반드시 지도 받아야 된다라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꼭 모두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컴백 arrival everyone 그죠? 그리고 면접 때 만날 수 있기를 제가 이제 대장부학원에서 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꼭 예.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 만날 거예요. 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살아서 꼭 돌아와 줄 것을 믿고 면접 때 여러분들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방법입니다. 제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데 사전 면접반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 팀 사후에 이렇게 해서 육군부터 그 이전에 면접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포맷으로 지금 맡아가지고 지금 학원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카페나 학원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죠? 아무튼 고생 많았어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많이 참석했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살아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 동안 거의 10개월 넘게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